안녕하세요. 마음아지트 그라운드 박지선입니다. 오늘은 연인 간의 혹은 부부 간의 갈등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갈등 패턴을 애착 유형으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자주 만나게 되는 커플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은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갖고 있고, 다른 한 명 상대의 파트너는 불안 애착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됐는데, 왜 이런 조합을 많이 보게 될까? 근데 서로에게 끌리는 점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상담을 하면서 파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을 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마음의 발달이라는 책인데, 다니엘 시에겔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제가 관계 내 마음의 통합을 위한 인간관계 신경생물학. 그래서 이 저자는 정신의사인데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대화 패턴이나 소통을 뇌과학적으로 신경생물학적인 그런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책 658페이지,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658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피 애착 성인은 종종 안정 또는 양가적 애착을 가진 연인의 요청으로 상담을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안 애착을 가진 파트너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회피형 내담자의 독립성과 자율성 때문에 환자에게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자율성 때문에 불안형 애착을 가진 배우자가 처음에는 치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서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된다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만 그런 욕구가 자주 거절되고 무시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민감하고 연결 욕구가 큰데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잘 맺지 못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고 혼자 있는 걸 선호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끌리는 이유는, 불안형은 회피형의 그 차가움이나 냉담함이 굉장히 안정감 있는 자율성으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안정적이구나, 내가 의지할 수 있겠다, 내 감정이 자꾸 기복이 심한데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겠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회피형은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표현하는 그런 애정들을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하고 따뜻하게 느끼고, 그리고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중해주고 관심을 주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서로가 처음에는 그 오해로 끌리게 되는데, 결국에는 둘이 안 맞는 부분이 상극이기 때문에 다툼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그런 갈등의 유형들을 보면, 불안형의 같은 경우에는 거절받거나 버림받을까봐에 대해서 두려움이 크잖아요. 그래서 상대한테 사랑을 더 확인받고 싶어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하는데, 회피형은 오히려 거리를 두고 싶어하고 갈등을 두려워하고 상대방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을 하면 더 숨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소통이나 상황이 되는 걸 계속 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반응을 보게 되면
불안형은 오히려 나는 버려질 거야 라는 불안이 휩싸여서 더 회피형한테 집착하게 되고 더 다가가게 되고 더 대화하자고 요청을 하게 될 거고 더 갈등을 만들어서 감정적인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때 회피형은 이제 숨 막혀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불안형이 더 집착할수록 회피형은 더 숨게 되고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그 악순환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불안형의 분노, 불안형은 회피형한테 계속 화가 나겠죠? 너는 도대체 왜 나랑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 왜 나만 계속 이렇게 노력해야 돼? 라는 분노를 보일 거고 회피형은 왜 또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더 냉담해지고 더 차가워지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될 거예요. 뭐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연락이 늦었을 때 서로 뭐 싸움이 난다고 해봐요. 불안형의 파트너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연락 안 했어? 난 이제 뭐 무시하는 거야? 나한테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회피형 파트너의 경우에는 일하느라 바빴을 뿐인데 왜 이렇게 집착해? 라는 식으로 화를 낼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불안형의 분노와 회피형의 그런 냉담함과 거리두기의 방식을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1차 감정은 분노와 냉담함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불안형의 파트너인 경우에는 버림받을까봐 불안해. 그리고 회피형은 외로워질까봐, 갈등이 생기면은 관계가 깨질까봐 그러면 외로워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그런 감정적인 대화에서 도망쳤던 거야. 이런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진짜 내 감정에 대해서는 왜 표현하지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본다면 그 이유는 내가 그 애착 유형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양육자하고의 관계에서 소통을 나누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만들어진 패턴이잖아요. 근데 내 감정을 인식하고 이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걸 굉장히 뭐 거부받았거나 비난받았거나 아니면 무시받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내 진짜 감정을 드러냈을 때 어떤 수치감이라든지 아니면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공포가 있어서 진짜 감정은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낸 공적 자기로서의 그 모습만, 방어적인 모습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뭐 화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커플 간의 그런 악순환의 패턴을 바꿔보려면 내 1차 감정, 겉으로 드러나는 분노나 거리두기, 이런 게 아니라, 귀찮음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불안형의 그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일 경우에 연락이 안 돼서 내가 만약에 화가 났다, 내가 무시받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불안해졌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제일 먼저 내 감정을 인식하는 거예요. 연락이 없어서 내가 버림받을까봐 불안했고 외롭다고 느꼈구나. 그러면 이 마음을 상대방한테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죠. 나는 너랑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싶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는데 그게 없어서 불안했어 라고 말을 하는 거고 회피형의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도 일하느라 바빴어 왜 이렇게 너는 연락에 집착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라도 억지로 말을 하려다가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도망친 거야 라는 걸 도망쳤구나 라는 본인 감정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사실은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도 멀어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이면에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도 네가 멀게 느껴지면 나도 걱정이 돼. 그랬구나. 미안해. 다음엔 미리 연락할게. 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감정에 대해서, 진짜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각자가 있을 거잖아요. 누군가는 굉장히 유치하다고, 그런 감정들이 유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얘기해봤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무기력해져서 이야기를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 감정 인식하는 그 단계조차도 도달하지 못해서 느끼지 못하니까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걸 표현하는데 왜 어려움을 겪는지 이거를 파악하시고, 이 내 진짜 감정이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 연습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자꾸 반복적으로 갈등을 똑같은 패턴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좀 그 사건에 대해서 적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내가 이 사건에서, 이 상황에서 화가 났지. 내가 빨간 버튼이 눌려지는 그 자극은 무엇인지, 내가 무시받을 때, 아니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아니면 내 거리를 존중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침해받았다고 느꼈을 때, 어떤 때 내가 빨간 버튼이 눌려지는지 이걸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관계에서 소통을 하는데, 원활하게 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왜냐면 빨간 버튼이 언제 눌려지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 상황이 또 맞이했을 때, 내가 이 지점에서 이렇게 화가 나지? 라고 생각이 먼저 들어서 이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상황도 정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피형과 불안형의 커플일 때 어떻게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애착 유형들이 어떤 갈등을 흔히 보이는지, 그리고 왜 그러는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